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요. 그런데 노력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 것이 정말로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첫 직장인 LG전자부터 네이버, 페이스북, 카카오, 그리고 스타트업인 비브로스를 다니며 평가 제도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고민했어요.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좋은 평가 제도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죠. 첫 번째, 평가란 무엇인가? 평가는 각 구성원에 대한 회사의 공식적인 피드백이라고 생각해요. 주기적인 원원을 통해서도 잘 하고 있는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지만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어요. 격려나 응원이 아닌 그 사람의 성과와 가치, 잠재력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죠. 모든 평가에는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이 포함되어 자신의 팀원뿐 아니라 다른 조직의 팀원에 대해서도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죠. 누가 더 좋은 성과를 냈는지, 회사에 더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조직의 매니저가 치열하게 논의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누구와 같이 일하고 싶은가에 대한 회사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평가 제도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상시평가란 미명하에 일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스타트업들을 보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회사는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는지가 전부예요. 회사가 구성원에게, 구성원이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평가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평가와 보상의 관계. 평가 따로, 보상 따로 하는 회사가 많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지각색인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구태여 언급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해요. 평가가 보상과 연계되지 않는 한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회사가 구성원에게 쓸 수 있는 재원에는 한계가 있어요. 평가는 그 재원을 누구에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좋은 평가를 받든 그렇지 않든 간에 별 차이가 없다면 구성원들은 왜 굳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어요? 물론 보상에는 금전적인 것만이 포함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가장 갈증을 느끼는 부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훨씬 적은 보상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사람들을 붙잡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구성원들에게 있어 보상은 회사와 같이 할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그 재원의 분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요. 세 번째,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가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평가는 이런 것들이에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목표에 대해 구성원과 회사가 합의를 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평가를 내리는 거죠.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방식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위 모든 단계가 현실 세계에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든다는 첫 번째 단초부터 문제가 많아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들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그러한 것을 만들었다는 회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경영진과 HR 부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요. 다녔던 회사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느꼈던 페이스북도 평가 체계만큼은 전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것은 게임의 룰을 잘 활용했을 뿐이고 그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가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마음은 전해졌지만 사실상 그것뿐이었어요. 이러한 현상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왜 평가 제도를 불신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평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은 유명무실해질 뿐입니다. 누가 좋은 평가를 받는가? 이것이 평가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납득을 하는지가 평가 제도 자체의 완성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회사의 경우 평가 결과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픈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나 강조하던 페이스북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경로로 누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는 결국 알게 되었죠.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숨길만 했구나. 네 번째, 평가의 시작은 기대치분의 성과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매니저 혹은 리더를 다양하게 정의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팀원의 보상을 볼 수 없는 사람은 매니저 혹은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큰 보상을 받는 사람은 더 큰 성과를 내야 한다. 이 전제가 무너지면 회사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보상과 실력이 랜덤 분포를 띠는 경우가 많아요. 또 큰 규모의 조직을 맡았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구성원들의 보상, 그러니까 연봉, 인센티브, 스톡 옵션이 담긴 파일을 열어보니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죠.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회사 경력이 많다고, 전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았다고, 회사에 들어올 때 연봉 협상을 잘했다고 높은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많았어요. 반대로 실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죠. 저의 평가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보상에 비례한 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가, 혹은 그러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가. 현재 받고 있는 연봉과 관계없이 실력에 기반해서 역할을 주었고, 평가를 할 때는 기대치와 성과를 연관지어서 판단했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큰 폭으로 연봉이 인상이 된 사람도 많았지만 연봉이 동결된 사람 역시 많았어요. 정규 분포 곡선을 뒤집은 형태의 분포를 띄었죠. 인위적으로 고른 분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실력에 따라 평가했어요. 다섯 번째, 평가할 때는 과거와 미래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목표를 합의한 후 그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 방식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먼저 목표를 합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합의된 목표가 보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더욱 어려워져요. 상황이 계속 바뀐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목표를 합의했던 때와 시장 현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때 아래 옵션 가운데 어떤 옵션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A. 기존에 합의했던 목표를 계속 유지. B. 새로운 목표를 다시 합의. C. 먼저 바뀐 상황에 대응한 뒤에 그 다음에 목표를 재협의.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C를 가장 선호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일단 문제부터 해결한다. 이것이 제 방식이에요. 사전에 무엇을 합의했든 간에 저는 일단 회사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일을 먼저 합니다. 복걸복도 골칫덩어리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떤 성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이 잘해서 한 것인지 혹은 운이 좋아서 달성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어려워요. 초과 달성한 경우는 그래도 나은데 반대로 목표 대비 성과가 굉장히 낮았거나 당연히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어떠한 평가를 내려야 할까요? 달성하지 못했으니 안 좋은 평가를 내려야 할까요? 아니면 운이 나빴던 것을 감안하여 보정해야 할까요? 공정을 우선시한다면 첫 번째를, 현실을 고려한다면 후자를 택해야겠죠. 정답은 없지만 어느 것이든 간에 일관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구성원에게 평가의 기준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평가에 있어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중시합니다. 지난 1년간 어떤 성과를 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를 그 사람을 잡기 위해 필요한 보상과 연동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1년간 좋은 성과를 냈든 내지 못했든 간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사람이 성장했다면, 그래서 다음번에도 같은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줄 경우에는 높은 평가를 내려요. 반대로 아무리 성과가 좋았어도 다시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를 낮게 줍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얻게 되는 분명한 장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평가와 보상의 상관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바라보고 평가를 하게 되면 잡고 싶은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평가를 낮게 주고 보상을 높이게 되면 평가 보상의 상관관계가 깨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 자체를 과거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에 두는 거죠. 여섯 번째, 주관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과거가 아닌 미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의 단점은 명확해요. 평가가 주관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점이에요. 공정을 중요시하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이것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평가는 공정할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평가에 있어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해요. 평가 제도의 완결성보다는 평가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위에도 했어요. 같은 맥락으로 평가가 공정하다는 것을 정말로 강조하고 싶다면 저는 좋은 평가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알아서 판단을 하게 돼요. 실력이 없어도 줄을 잘 타는, 정치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지, 아니면 그 결과를 보고 우리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지. 정말로 공정하다면 왜 그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는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것이 항상 궁금했어요.
비브로스에서는 평가 관련 꽤 많은 것들을 적용했지만 아쉽게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구성원들에게 설득할 시간이 좀 더 필요했기도 했고 일단 회사를 살리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이에요. 계속 다니고 있었다면 그 다음 해에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공정성보다는 예측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카카오와 비브로스에서 평가 관련 가장 강조했던 것은 예측 가능성이었어요. 특히 비브로스에서는 1년에 4번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매 분기 말에 자신이 한 일을 적고 그에 대한 셀프 리뷰를 하도록 했어요. 최대한 짧고 분명하게요.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해 등급과 피드백을 기록했죠. 여기까지는 다른 회사도 많이 하는 방식일 거예요. 그러나 가장 다른 점은 아래와 같았어요. 각 분기의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연말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의 예측 등급을 표기한 거예요. 가령 1분기에는 당연히 1분기의 결과에 대해서 리뷰하겠지만 2분기에는 2분기가 아닌 2분기까지의 결과를, 3분기에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결과를, 4분기에는 1년 전체의 등급을 매겼어요. 평가 결과는 절대로 서프라이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구성원들에게 평가 관련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평가가 주관적이란 말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성원들이 자신의 평가 결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죠. 회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매 분기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만약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과를 받았다면 왜 그런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팀장과 실장 그리고 대표에게 질의하도록 한 거예요. 1년 내내 잘한다고 칭찬하다가 연말에 뒤통수를 때리는 것만큼 이상한 평가 제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매 분기의 결과를 리뷰해서 분기 단위로 보상을 책정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겠죠. 그렇다고 각 분기의 평가 내용을 평균 내서 연말에 한꺼번에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시그널을 명확하게 주려고 했어요. 평가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어요. 모든 회사에는 각자에 맞는 평가 방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그 회사의 평가 방식일 거예요. 다만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할 때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통용할 만한 이야기로 필터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틀리더라도 혹은 다르더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보상, 채용, 교육은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조직의 리더라면 어느 하나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주제죠. 평가는 팀 빌딩을 위한 초석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회사는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는지가 전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